에데르송 브라질 지금 대표팀 추가 발탁. 원래 브라질 대표팀에 웨슬리라고 로마 소속 풀백이 있는데 부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표팀 하차하고 에데르송이 대체 발탁입니다. 근데 이게 선수 입장에선 당연히 가는 게 맞고 너무 축하할 일이고 한데 진짜 단순히 팀팬의 입장에선 에데르송 이번에 영입되는 이적생이고 그렇다 보니까 맨유 분위기도 적응하고 그 다음에 캐릭 전술에도 적응하고 하려면 프리시즌을 치르는 게 나을 텐데 프리시즌 제대로 못 치르는 건 좀 아쉽긴 하죠 솔직히. 맨유 구단에도 좀 적응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긴 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월드컵 떨어진 이후에 맨유가 또 영입을 했던 거다 보니까 이적료가 약간은 싸진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월드컵 활약도가 미포함된 이적료다 보니까. 근데 맨유가 이렇게 에데르송 영입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에데르송이 브라질 대표팀 발탁되었다고 오피셜이 떴으니까 그 부분에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 쿠냐가 또 브라질 대표팀에서 맨유 향 좀 묻혀놔라 에데르송한테. 카세미르한테도 좀 확실히 배우고. 일단 발레바랑 스콧 관련된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적 시장 확률들, 맨유의 삼선 매물들 중에 현재 이적 확률 관련해서 그리고 맨유의 우선순위 관련해서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자면 일단 에데르송 확정이죠. 그리고 맨유의 우선순위 봤을 때 최근에 스콧이 발레바보다는 근소 우위로 간 걸로 보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스콧이라든지 다른 매물들보다 발레바가 좀 더 앞에 있었던 상황 같은데 최근 일주일 동안 발레바를 맨유가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옅어지면서 발레바가 약간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마테우스 페란데스 껴있겠죠. 여기에도 부등호를 몇 개 더 쳐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에데르송을 100% 영입한 에데르송 영입을 확정 지은 맨유의 다음 챕터 봤을 땐 무조건 마테우스 페란데스고요. 지금도 맨유 보드지는 마페 영입을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마페 이후에 어떤 타겟을 메인으로 볼 거냐 봤을 땐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스콧이 맞지 않을까. 사실 맨유의 우선순위다 보니까 확률이랑 별개로 우선순위만 봤을 땐 여기에 앤더슨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앤더슨은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시티랑 많이 가까워 보이고 맨유로 올 확률은 많이 희박해 보이고 심지어 최근 소식으로 온스테인발 소식이었죠. 물론 온스테인이 시티 관련해서 조금 공실력이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도 그래도 온스테인이 아예 없는 말 지어내는 기자도 아니고 근데 온스테인발 소식 봤을 때 시티가 이미 앤더슨 영입 위해서 노팅엄 쪽에 1차 비드를 완료했고 근데 노팅엄 측은 해당 맨시티의 1차 비드 거절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맨시티는 앤더슨에 대해서 100% 움직이는 모양새. 근데 앤더슨도 시티를 선호하고 그렇다 보니까 앤더슨은 지금 맨유랑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심지어 최근 사이먼 스톤발 소식으로도 한번 컨펌이 됐었었죠. 앤더슨은 웬만하면 시티로 갈 것 같다.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맨유로 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사이먼 스톤이 이야기하기도 했어서 앤더슨은 솔직히 이제는 슬슬 빼는 게 맞지 않나 보이긴 합니다. 일단 맨유의 삼선 매물 우선순위 관련해서는 이 정도고 이것까지 이야기 드리고 가자면 마페 8천만 파운드 관련된 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웨스트햄 1티어 소식지인데 웨스트햄은 마테우스 페란데스 8천만 파운드 수준의 이적료를 기대 중이라고 했고 웨스트햄은 마페 선수 평가를 이 정도 가격 8천만 파운드 한화 약 1600억 이 정도로 일단 평가했고 근데 이 정도 이적료로 이적하는 건 애초에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시키셔도 괜찮습니다. 해당 이적료로 이적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거.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마테우스 페란데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무조건 판다고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페를 판매는 해야 되고 근데 이 가격이면 8천만 파운드면 맨유뿐만 아니라 아스날이든 파리든 어떤 팀도 마페를 구매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라서 웨스트햄 입장에선 그냥 마페 좀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일단 지른 거죠. 혹시라도 마테우스 맨유 이적이 성사되게 된다고 해도 어차피 6천만 파운드쯤에서 만나지 않을까. 저는 많은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마테우스 페란데스 6천만 파운드도 정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던 마페 적정 이적료는 5천만 파운드쯤 이 정도였는데 그래도 6천만 파운드에서 끊는다면 에드온 포함해서 6천만 파운드 뭐 5천만 파운드 플러스 1천만 파운드가 될 수도 있고 5,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에서 만약에 맨유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뭐 보드진 픽이라는데 어떡하냐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쩔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천만 파운드도 아예 이해가 안 되진 않는 그냥 뭐 그냥저냥 넘길 것 같은데 혹시라도 6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가 붙는 순간
이때부터는 좀 많이 오버페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강등팀에서 삼선 선수를 데려오는 건데, 근데 맨유가 협상을 뭐 어느 정도 할 테지만 뭐 6천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6천만 파운드 플러스 1천만 파운드, 그러면 총액이 거의 6,500만 파운드에서 7천만 파운드 가까이 되는 건데, 이 가격이면 저는 좀 사고라고 생각하고, 6천만 파운드 이하 정도면, 그 정도면 좀 이해가 가능한. 그리고 또 지금 웨스트햄에서 8천만 파운드 이적료 부르고 있는데,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7천만 파운드 정도 오퍼만 들어와도 바로 팔아버릴 겁니다. 6천만 파운드 플러스 1천만 파운드 그 정도, 그렇게 뭐 어느 구단에서든 그 정도 오퍼 들어오면 웨스트햄 입장에선 바로 판매를 할 거고, 일단 본인들 이 정도 가격 지른 거고, 이 가격 아니면 나폴세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마테스 페란데스가 8천만 파운드, 웨스트햄 이 새끼들 정신 나갔다, 웨스트햄 이 새끼들 강등당했더니 뭐 정신도 같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일단 비싸게 부른 거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메인으로 해볼 이야기가 발레바랑 스콧 관련된 이야기. 마페 관련된 이야기는 워낙 자주 드렸었고, 이제 맨유는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될 타이밍도, 다음 스텝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마페가 좀 정배인 상황까지 와가지고 한 50% 정도는 된다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다음 스텝까지 생각해보자면 삼선 영입도 무조건 추가적으로 한 명 있어야겠죠. 왜냐면 최근에 또 나왔던 소식이 우가르테 판매 가능성이 거의 99%에 육박하는 것 같긴 합니다. 판매가 아니더라도 방출 가능성은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고요. 그게 임대로라도 맨유는 우가르테를 보내려고 하는 뉘앙스여서, 근데 그런 상황에 우가르테가 나간다면 맨유 삼선은 마이누밖에 없고, 그러면 최소한 3명 데려와야 되는데 에데르송, 마페,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누가 될 건지에 관련해서 발레바랑 스콧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썰리발 소식, 이번 이적 시장 최고의 타율, 공실력 되게 높은 썰리. 발레바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 6월 8일 기준으로 다른 어떤 클럽보다도 맨유 이적을 원하고 있다. 발레반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이적 시장부터 계속해서 올리 맨유만 외치고 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당연히 애초에 발레바를 찾는 팀이 없어가지고 맨유만 발레바를 원하는 상황이고, 근데 브라이튼 탈출을 하고 싶은 발레바는 당연히 맨유 이적을 원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조용한 상황. 발레바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용해진 상황이라고 하죠. 이렇게 최근 몇 주간 발레바 딜이 좀 조용해진 이유는 에데르송 영입 확정 짓기 위해서, 그리고 마테스 페란데스 맨유가 딥하게 달라붙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발레바에서 다른 매물로 약간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최근에 발레바의 맨유 영입 확률이 좀 많이 내려갔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실 발레바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맨유와 연결되어 온 선수인 건 팩트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 1년을 봤을 때, 지난 이적 시장부터 이번 이적 시장을 봤을 때 발레바만큼 맨유와 가까웠던 선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고, 발레바랑도 깊은 스킨십이 있을 거고, 그만큼 맨유 보드진이 1순위로 원하던 선수였던 거고, 팬들의 호감도와는 별개로 맨유 보드진은 발레바를 1순위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맨유 보드진이 발레바를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과 별개로 맨유가 평가하는 발레바의 가치와 브라이튼이 평가하는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 격차는 꽤 큰 상황이죠. 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면, 과거 소식 하나 봤을 때, 또 맨유의 정통한 공실력 높은 로리 위트웰발 소식, 한 달 정도 전의 소식인데, 맨유는 초기 비드 관련해서, 오프닝 비드 관련해서 5천만 파운드 부를 가능성이 크고, 지난 여름 오퍼 금액에서 3분의 1 정도가 삭감되었죠. 지난 여름에 7,500만 파운드 맨유가 불렀었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는 5천만 파운드 맨유가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근데 현재 브라이튼이 발레바에 대해서 거의 8천만 파운드 이상의 가격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간극이 거의 3천만 파운드 정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로리 위트웰도 브라이튼이 5천만 파운드 받아들인다고 하면 놀랄 거라고 하고, 애초에 이 가격을 브라이튼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맨유 발레바 링크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고, 맨유의 발레바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고 있는 거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맨유 5천만 파운드, 브라이튼 8천만 파운드, 좀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레바 딜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 8천만 파운드면 좀 더 보태서 앤더슨을 질러보지, 거기 참전하지 이적사가 발레바를. 그리고 또 추가로 최근 나온 소식으로 로리 위트웰이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맨유 발레바 영입 2-3개월 전에는 강하게 추진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식었다. 뭐 썰리도 그렇고 로리 위트웰도 그렇고 맨유 발레바 링크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갑자기 변한 느낌이죠. 원래 기존에는 맨유가 발레바 진짜 진지하게 계속해서 달라붙었지만, 확실히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발레바가 내려온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썰리 이야기했고 로리 위트웰 이야기했고, 또 맨유의 대장 기자가 하나 더 있죠. 사이먼 스톤발 소식으로 발레바 맨유가 원하는 게 이제는 조금 애매해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또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어요. 현재 맨유 담당 3대장 썰리, 위트웰, 스톤 싹 다
발레바는 맨유와 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전문 한번 봐보면 발레바에 대해서, 맨유 발레바 관계에 대해서 스톤이 말하기로 나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뭐 맨유와 좀 가깝다고, 맨유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었는데 발레바는 정말로 맨유가 원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마페는 뭐 맨유가 확실히 원한다는 느낌 받는데 발레바는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로 스톤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제가 라이브 시에 진행하는 표 실시간 차트인데 6월 8일 최신 기준으로 발레바를 조금 내려놨어요. 원래 한 20% 정도 됐었는데 한 15% 정도. 영입 확률 봤을 때 원래 20%였는데 좀 내려놨는데, 이것도 사실 근데 아예 뭐 10% 미만으로 내려버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애초에 이번 이적 시장에도 이미 발레바와 맨유는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었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도 개인 합의 완료됐었고, 이번 이적 시장 또한 발레바 맨유는 개인 합의 자체는 완료되었어요. 그만큼 맨유가 발레바의 진심이라는 거고. 지금도 단순히 생각했을 때 맨유 브라이튼 두 구단 간 발레바 이적료 협상만 마무리되면 발레바는 맨유 선수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맨유가 좀 발레바에 대한 관심이 식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1년 동안 발레바가 맨유의 1순위 매물이었던 건 팩트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이 정도 확률은 있지 않을까. 이적료 협상만 마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발레바가 점점 지면서 약간씩 떠오르는 친구가 스콧입니다. 원래 이번 이적 시장 약간 전에 5월달쯤까지만 보더라도 에데르송, 마페, 발레바, 토날리, 앤더슨 이 정도 매물들의 링크가 좀 딥하게 떴었는데, 스콧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6월달 들어와서 새롭게 점점 메인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스콧입니다.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또 머페티어즈발 소식 오랜만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썰리가 있기 전에 맨유 1티어 ITK는 머페티어즈가 있었고, 약간은 공실력이 내려갔다고 해도 막 없는 말 지어내는 그런 ITK는 아니고, 저는 그래도 아직 1티어급은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맨유 스콧 진지한 영입 타겟으로 고려 중. 그리고 이런 최신 소식들 이외에도 며칠 전 6월달 소식, 마크 크리칠리, 또 잉글랜드의 정통한 기자죠. 알렉스 스콧을 맨유는 높게 평가 중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해크니는 영입 우선순위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에버튼하고 확실히 가깝기도 하고 해크니는. 그리고 또 6월달 소식 중에 머페티어즈발 소식으로 하나 더, 에데르송 다음으로 맨유가 진지하게 노리는 타겟은 마페, 그리고 스콧, 그리고 루이스 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다시피 발레바는 이제는 이름이 조금 들어간 것 같죠. 마페는 지금 현재 메인이고 그 다음 순위는 아마 그래서 스콧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최근 소식 중에 썰리발 소식으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전해들은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맨유 미드필더 데이터 프로파일링에서 스콧이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인 게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맨유 3선 베스트 시나리오 우선순위 봤을 때 에데르송은 일단 확정이니까 제외한다고 치고, 당연히 우선순위는 앤더슨, 슈아메니, 토날리 등등등 있겠죠. 그리고 또 마페가 지금으로선 현재 우선순위일 거고, 그리고 뭐 스콧 내지 발레바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해당 3선들 이외에는 크게 이야기 나온 소식들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썰리발 소식 봤을 때는 맨유의 우선순위에서 스콧이 좀 밀린다고 했는데, 가능성으로만 봤을 때 앤더슨 당연히 빡세고, 슈아메니도 지금 현재 맨유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뿐이지 진지하게 접근할 수도 없고, 매물 퀄리티 봤을 때 토날리도 지금 개인 합의 자체도 지금 고주급자라서 너무 빡세고, 이적료도 맞춰주기 빡세고, 그래서 토날리도 가능성 많이 희박하지. 이렇게 지우다 보면 현실적인 방안으로 봤을 땐 마페 이후에는 바로 스콧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스콧이 맨유 영입 명단 중에 높은 순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땐 모든 3선 매물들 봤을 때 그 3선 매물들 중에는 스콧은 높은 순위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맨유가 지난 1월달 5개월 전이죠. 이때 당시에 스콧에 대해서 본머스에 짧게 문의했었는데, 그때 맨유가 들였던 이적료는 말도 안 됐다. 본머스도 호락호락한 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스콧 이적료에 대해서 일단 높게 책정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충 감으로 따져봤을 때는 8천만 파운드쯤을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보다 더 낮아질 것 같긴 한데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한 이적료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스콧은 여러 클럽으로부터 관심 받고 있고, 최근 몇 달 동안 뭐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클럽 중 하나 토트넘. 근데 토트넘 이게 뭐 스콧이 뭐 토트넘 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사실 뭐 팬이고 뭐 구단이랑 뭐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는 이적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토트넘이 스콧에 관심 있다 이 정도지, 스콧이 토트넘 팬이니까 토트넘 갈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초에 그랬으면 루크쇼 첼시 팬인데 루크쇼는 첼시가 써야 되고, 에키티케 맨유 팬인데 에키티케 맨유가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팬심이든 뭐든 이렇게 구단하고 연결돼 있는 거면 지금 스콧 누나가 맨유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면 스콧은 맨유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뭐 0.1% 정도는 이적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건. 그래서 토트넘도 사실 단순히 스콧에게 관심이 있다 뿐이지 현실적으로 봤을 땐
팀 대 팀으로 보면 우선순위는 맨유겠죠, 당연히. 단순히 팀 대 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맨유가 진심으로 앞으로 달라붙는다고 치면 스콧은 아마 맨유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토트넘보다도 리버풀 이야기가 나와야죠. 리버풀이든 맨유든 똑같이 챔스를 나가는 상황에, 근데 리버풀은 현재 이라올라 감독 오피셜이 떴고, 원래 스콧이 브리스톨 시티부터 해서 공미 느낌으로 2선에서 많이 뛰었었는데 스콧을 2.5선 내지 3선으로 포지션 변경 약간 시키면서 지금의 스콧, 잉글랜드 대표팀까지 뽑힐 정도의, 이번에 안 뽑혔지만 잉글랜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미드필더로 만든 건 이라올라잖아요. 스콧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리버풀은 지금 미드필더보다 수비랑 윙 우선이라, 그쵸, 그쪽이 우선이긴 한데 최근에 메갈리스터도 매각 이야기 나오고 해서 커존도 매각 이야기 나오고, 근데 그렇게 치면 3선 뎁스 봤을 때 소보슬라이, 흐라벤베르흐 거의 끝인데, 바이세티시 이런 친구들 애매하고, 그래서 리버풀 스콧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일단 맨유는 스콧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스카우터들에게 깊은 인상 남겼고, 이 부분도 중요하죠. 스콧은 맨유가 수년 동안 스카우트 해온 선수라는 점,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정도는 스콧에 대한 스카우팅 하고 있었고, 데이터도 확실히 쌓여 있을 거고, 그만큼 맨유가 스콧을 또 우선순위로 낙점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본머스는 매각이 필요한 처지가 아니라서, 심지어 본머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도 나가는데, 그래서 큰 돈을 요구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8천만 파운드 정도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스콧의 적정가 관련해서 한 7천만 파운드라 보긴 하는데 8천만 파운드도 이해가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퀄리티라고 봐서. 스콧도 8번 롤인데 맨유와 링크 뜨는 다른 8번 롤들에 비해서 피지컬적인 요소는 약간 아쉬울 수 있다고 해도 에너지 레벨, 운동량 봤을 때 말도 안 되고, 이라올라 아래에서 버틴 친구면, 그런 전술에서 버틴 친구면 말 다 했죠. 그리고 또 운동량도 운동량인데 확실히 2선에서 뛰었던 선수다 보니까 발밑 관련해서 유려한 드리블이라든지 아니면 턴 동작들, 이게 피지컬이 장점은 아니다 보니까 대신 이제 또 따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어질리티 관련해서, 민첩성 관련해서는 확실히 스콧이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스콧도 제가 되게 나쁘지 않게 괜찮게 생각하는 자원이고, 근데 스콧 마페 에데르송 가면 다 너무 8번인데 괜찮나요? 그래서 발레바 링크가 계속 썼던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 발레바도 이번 시즌 6번 롤에서 그냥 뛰었었다 뿐이지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건 8번 롤이라고 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시즌 6번 롤 뛰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존망했었던 거고, 이번 시즌 물론 후반기에 조금 폼이 살아나는 모습 보였겠다만 거의 100%라고 치면 90%의 경기를 걔 말아먹고 10%만 잘한 선수니까, 저는 발레바도 개인적으로는 똥바지를 뒀을 때 더 고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근데 일단 뭐 6번 롤에서 뛰었었긴 하니까, 그래서 맨유 발레바와 링크가 그래도 좀 이야기가 있었던 거지. 근데 사실 이거 아까 채팅 쳐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 주셨었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 왜 다 8번이고 6번이 적은지도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던 분도 계셔서, 이게 아마 이적 시장 매물 관련해서겠죠. 일단 3선 시장에 나온 선수들 중에 6번 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홀딩이라고 하죠. 애초에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끼케바야 추아메니, 그리고 뭐 히울만 정도. 그나마 발레바도 뭐 가능하니까 6번에서 이번 시즌 많이 뛰기도 했고, 이 정도. 그리고 뭐 아담스라든지 있긴 한데 사실 뭐 이야기 많이 나온 매물은 아니고 보통 다 8번 롤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시장에 6번 롤 자체가 많이 없을까? 왜 거의 다 8번 롤인 걸까? 현대축구 봤을 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전통 6번 롤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이게 또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요, 저는. 단순히 맨유만 보더라도 여러분, 카세미루가 좀 더 홀딩에 가까웠지만 캐릭볼 아래에서 시즌 중후반기 봤을 때 되게 마이누랑 카세미루 역할이 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공격 시퀀스에서는 마이누가 오히려 1차 빌드업 시에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주기도 하고,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마이누가 8번 롤이고 카세미루가 6번 롤이다, 카세미루가 홀딩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공격 시퀀스에서 1차 빌드업 할 때는 오히려 마이누가 더 내려가면서, 그래서 마이누가 1차 빌드업 진짜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면서 공격 전개 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카세미루가 좀 더 전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박스 타격도 해줄 때도 있었고. 근데 이게 맨유도 맨유인데 보통 모든 팀들이 이렇게 기능하긴 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홀딩이다 이런 느낌이 요즘 많이 없어요. 지금 6번 롤이라는 명확성 자체가 최근 현대축구에서 트렌드 봤을 때 그냥 전술 스타일 자체에서 사라지는 느낌. 이게 맨유뿐만 아니라 다른 클럽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기능해요. 단순히 뭐 6번 롤, 8번 롤 구분할 게 아니라 더블 볼란치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다 6번 롤도 가능하고 8번 롤도 가능하는 쪽으로, 더블 볼란치에서 특정 선수가 내려갈 때는 또 한 선수가 전진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이 선수가 또 후방 받칠 때는 이 선수가 전진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움직임을 가져가서, 그래서 전통 6번 롤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장 자체에도 6번 롤 자체가 없는 것도 있고, 맨유의 영입 명단에도 6번 롤이 많이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단순 밸런스를 봤을 때는 6번 롤에 조금 더 가까운 선수가 뎁스에 있는 게 맞긴 하죠. 이게 조금 더 스쿼드 운용하는데 다양성을 많이 추가할 수 있고 하니까. 밸런스를 봤을 땐 이게 맞겠지만 8번에 가까운 선수들 3선 뎁스에 많다고 해도 스쿼드 운영이 불가능한 건 아닌. 근데 이렇게 되면 캐릭의 전술적 역량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캐릭의 터치가 확실히 들어가야 되고, 이번 시즌에 뭐 나쁘지 않게 보여주긴 했었고, 조금 더 캐릭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훨씬 더 많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 이제 맨유 끽해봐야 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뭐 도박수라고 표현하면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믿고 맡겨봐야죠. 예를 들면 뭐 에데르송 확정이고 마페에 스코까지 오게 된다 했을 때 싹 다 굳이 따지면 8번 역할에 가까운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도 다 6번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특히 뭐 마페나 에데르송 봤을 땐 8번에 확실히 가깝지만 내려와줘서 받쳐주는 것도 경기 90분 보면 종종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 해도 뭐 스쿼드 운영은 가능한. 근데 밸런스를 봤을 때는, 그리고 선수단 뎁스의 다양성 봤을 때는 발레바가 오면서 뭐 6번에서 8번 롤 사이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전술 경기 운용하는데 다양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스쿼드 운용하는 데는 이게 좀 더 캐릭에게는 편할 수도 있겠죠. 전술 짜고 이러는데 너무 시즌 시작 전이라 좀 더 봐야 돼. 이적 시장 거의 2개월 넘게 남았는데.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발레바 링크가 생각보다 많이 죽었다는 거, 나 있자. 그리고 스콧 관련해서 점점 맨유와 스콧의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소식들만 봤을 땐 맨유가 마페 영입 완료 때리고 스콧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적 시장이 너무 많이 남기도 했고, 그게 오피셜 이적 시장 스타트가 6월 15일인데 근데도 맨유가 워낙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서 에데르송 영입 확정 지었고, 이제 또 B안, C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이적 시장 많이 남고, 이적 시장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식만 봤을 땐 가능성으로만 보면 마페 이후의 매물은 스콧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갑자기 맨유가 발레바에 또 질러버린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이적 시장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